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 4월 6일 목요일이고요. 장이 끝난 저녁에 영상을 지금 녹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가 많이 빠졌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35.98포인트 1.44% 빠졌고요. 코스닥은 0.78%, 선물이 1.84% 6포인트나 빠졌습니다. 갑작스러운 급락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제만 해도 외국인 선물 대량 매수에 기관 현물 매수에 지수가 상당히 강하게 올랐는데 오늘 갑자기 뒤집어졌습니다. 사실 이 영상은 제가 미리 녹화를 조금 했어야 되는데 최근에 지난주에 녹화를 한 이후로는 중간에 잠깐 말씀을 안 드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서두를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그 네이버 카페 그 일목연구소 여기 오시면 제가 해외 시황을 올리거든요. 공개 시황하고 그 다음에 뭐 공개 투자 전략 같은 걸 종종 올리는데 여기에 보면 이미 이제 일목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번 변화일 잡기는 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뭐 최고 저점에서부터 기본 수치 잡으면 다 여기에 모이니까요. 이건 며칠 전에 이제 올린 것이고 그 전부터 이제 여기에 일수 주봉 변화일이 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제가 사실 지난주에도 종합주가지수 코스피 일봉 일수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당시에는 우리만 일수가 오고 미국은 일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변화일을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변화일이 왔는데 시세가 전환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랑 미국이 일수가 다르게 올 때 어떤 때는 우리 일수에 맞춰가지고 시장이 뒤집어지기도 하고요. 대체로 우리가 이제 미국 증시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미증시 변화일에 좀 추종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랑 미국이 똑같이 변화일이 오면 아무래도 이제 기대감, 확률이 높아지고요. 지난주는 이게 지난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회원분들께는 그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는 변화 마디가 오는데 미국은 변화일 마디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더 갔거든요. 근데 미국은 지난 주말 주초를 지나가면서 이거 지금 언제적 자료냐면 4월 5일날 그러니까 오늘 6일이니까 어제 올린 자료 아침이니까 그 전날 미증시의 이야기가 됩니다. 우선 이렇게 보시면 4월 요 둘째 날 보면 이 저점에서 17기본수치 변화일이 와 있죠. 일단 미국 이야기하고 갈게요. 그 다음에 직전 2월 2일 최고점에서 보면 42기본수치 와 있고요. 그 다음에 12월 28일에서 보면 65일목 기본수치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아직은 버티죠. 심지어 다우지수는 지난번까지도 버텼고요. 그런데 이 이후에 반도체가 3일 연속 떨어지고 나스닥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변화 마디가 와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변화일이 어떻게 봤느냐 하면은 어제가 14일 바닥에서부터 17기본수치고요. 그럼 미국하고 이제 어긋납니다. 오늘이 우리는 65 변화일이에요. 이게 이제 중간에 바닥 일자가 달라서 그렇기도 하고 중간에 이제 연휴가 들어가거나 이러면 우리하고 일수가 이제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살짝 복기를 해드리면 지난주 우리 일수 왔는데 미국은 일수 안 오고요. 그래서 더 가다가 미국 일수 오면서 고점 찍고 주춤거리기 시작합니다. 월말 월초 주말 주초로 가면서 이러고 있고 우리는 바로 안 무너지다가 어제까지 올랐다가 떨어지는데 우리는 이 17일수가 어제 왔단 말입니다. 4월 5일날 그것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왜 꺼냈느냐 하면 제가 녹화를 뭐 계속 쉬지 않고 올리지는 않는 편이어서 이번 이 변화일은 사전 고지는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근데 자료는 공개 자료로 올려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고요. 그 이야기고 오늘 아침에 올린 자료 천상 미국 거 보고 우리 거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나스닥이 일수가 왔잖아요. 와가지고 여기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틀째 조정이 옵니다. 반도체 지수는 더 떨어지고요. 이건 이제 오늘 새벽까지 아침에 끝난 미국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또 나스닥은 일수가 이렇게 이제 65일도 이렇게 와 있죠. 근데 이 고점에서는 일목이 76기본수치 와 있죠. 요거 올라갈 때 25, 26일부터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기고요. 76 되면 이제 3기가 됩니다. 요 17로 올라갔죠. 직전 고점에서 일목이 40이 변화일을 아까 보셨고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떨어질 때 여기가 27일입니다.
여기까지가 25일이고요. 그럼 26 1기 영역이고 1기 영역이니까 이렇게 하면 2기. 여기는 제가 숫자는 안 꺼놨는데 이제 50이 기본수치 영역입니다. 이렇게 나름 리듬을 타면서 움직였다는 이야기고요. 네. S&P 500을 가서 주봉으로 보면 또 재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는 그린페이 호전이나 이동평균의 골든크로스처럼 이런 방식으로 보자면 전환선과 기준선이 지금 호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세가 가다가 구름 상단에 걸리긴 했지만 기준선 지지를 하고 있죠. 그죠? 여기까지는 좋아요. 후행스핀도 호전이 됐고, 그래서 크게 5파로 떨어지고, 마지막에 보면 이제 17, 42, 기본수지 영역이죠. 여기서 돌린 다음에, 이탈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여기까지는 뭐 좋습니다. 하락 추세선도 벗어났고요. 근데 아직은 이제 의문의 영역이고요. 자칫하면, 이래 놓고 이제 빠질 수도 있는데, 아무튼, 단기 그림은 개선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더 짧게 보면은 주봉이니까 이제 더 짧게 한 4개, 5개 이렇게 보면, 여기는 17, 여기. 이 최저점에서 26 기본 수치, 와 있고요. 이 고점에서 33 와 있고요. 이 저점에서 40이 와 있고요. 단기 9일 와 있고요. 최고점에서 65까지 와 있습니다. 이거 재수 없으면 여기 중기 상투돼 버립니다, 여러분. 근데 아직 저는 이제 그렇게는 안 보고요. 좀 더 올라가다가, 본격적인 하락은 2분기가 원래 제가 이제 1분기 바닥 혹은 2분기 바닥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1분기에 중선이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등하다가 만약에 때려버리면 2분기에 가서 중기 바닥이 나오지만 현재 그림은 더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우선 일수로만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S&P 500의 월봉을 보시면 또 재밌습니다. 지난 10월 최저점은 팬데믹 바닥으로부터 전체 상승의 절반, 거의 일치하면서 딛고 돌아갔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월봉의 기준선이 걸려 있죠. 이 기준선은 26개 봉의 고가 저가 중심이기 때문에 26이 여기 있죠. 그 안에서 고가 저가는 여기잖아요. 그러면 작년 1월 상투로부터 10월 바닥까지 전체 하락의 절반을 회복한 겁니다. 하락의 절반. 여기 지금 딱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2,500에 걸려 있고, 그죠? 그 전부터. 지금 S&P 500 여기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 잘 조정받고 돌파하면 딱 좋습니다. 딱 좋은데, 만에 하나 재수없게 중심이 걸리고 이쪽으로 간다 그러면 머리가 아파지죠. 자칫하면 엘리어트 이제 비파 반등처럼 보이게 되는데, 1, 2, 3, 4, 5파 떨어졌으니까요. 그 다음에 되돌아가는 게 61.8% 못 돌아가며 또 1, 2, 3, 4, 5, A, B, C 저거저거 조정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려 그러면 경기 침체가 확실해져야 됩니다. 지금 장이 경기 침체 이야기로 떨어지거든요. 근데 보다 그것이 확실시되고 그 다음에 시장이 역실적 장치로 들어간다고 해야 이렇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무너지겠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건 지금 미국의 일봉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쪽으로 와서 다시 이제 말씀드리면 우리는 지금 이게 이제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을 완전히 돌파한 건 아니지만 상단을 살짝 넘을 정도로 최근에 14일부터 뒤집어서 17일을 올려놨습니다. 코스피는 이렇게 보이는데 코스닥은 보면 보다 확실해요. 그런데 이 14일에 재밌는 것이 바로 이날 외국인들이 장중에 선물을 23,700계약인가 대량 매도하던 날입니다. 종가에 조금 돌려가지고 감소를 시켜서 18,000계약이지 장중에는 23,000계약대나 대량 매도를 해가지고 이게 뭐냐 말이지. 대음봉 떨어진 날입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물론 뒤집어졌죠. 미증시가 좋아지고 이러면서 그로부터 지금 10절 변화일입니다. 10절 변화일입니다. 변화일인데 오늘 보시면 장중에 나스닥 뭡니까? 선물이 최대 오후 막판에 26,800계약, 거의 27,000계약까지 때리다가요. 저승 23,000계약으로 했습니다. 이게 지금 2009년 이후 보면 한 14,000계약 이상 종가상 때린 게 12번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근래 들어서 최대 매도를 한 것 같습니다. 매도를 한 것 같는데 우선 그건 그렇고요.
그로부터 17 오면서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 여기는 하단을 벗어나는 과락이 왔었죠. 예. 여기는 상단에 와가지고 17 변화일 어제 채우고요. 오늘 65 변화일인데 조정이 왔습니다. 그래서 변화일 다음날 음봉으로 떨어지면서, 이건 장중에 그런 거라서 종가가 아닙니다. 떨어지면서 예, 수급 나쁘고 대음봉 떨어지면 일단 물량은 어리버리한 종목은 오전에 벌써 상당폭 줄여버리라 그랬습니다. 나중에 다시 가더라도 이런 딱 맥점에서 이렇게 무너지면 줄여놓는 게 좋습니다. 이건 코스닥입니다. 예, 코스닥은 뭐 아시다시피 거래 대금도 추월하고 신용장고도 추월하고, 예, 완전 2차 전지의 개미 군단이 붙어버리면서 마치 감정 싸움처럼 이렇게 막 가면서 지수가 이렇게 올랐는데, 어제도 사실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이게 17 변화일이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대음봉에 밴드 하단을 이탈하면서 바닥이 오고요. 여기서는 대양봉에, 그 일목의 형보론으로 보면 이런 건 이제 완전히 에너지를 활활 태워버리고 쏟아버리는, 그래서 타스 재가 남는 소진으로 봅니다. 이런 거 봅니다. 어쨌거나 17, 65 변화일이 걸렸고요. 네. 그건 제가 장중에 이제 쓰던 시황의 일부였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예, 오전에 이 선물입니다. 선물 30분봉 대음봉으로 떨어지는 상황을 보여드립니다. 종가까지 그냥 전날 올랐더니 뭐 한 방에 떨어집니다. 그 시가 이후는 저희는 거의 이제 매도 쪽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건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다시 예, 이걸 제가 외웠습니까? 왜냐하면 이걸 정리를 다시 한 게 있어서. 예, 그 다음에 이걸 좀 더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면, 뭐 65니 뭐니 쭉 말씀드렸는데, 작년 9월 30일 최저점은 최고점으로부터 이제 일목 32, 33 기본수 지역력이죠. 그리고 올라가가지고, 예, 42 기본수지 하루 더 가서 쌍봉 찍고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1월 요 바닥은 여기서 보면 65 변화일입니다. 일목에 65 변화일. 지금 보면 여기를 중심축으로 해가지고 좌우로 65일이 똑같죠. 똑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요 17 기본수지 걸리고요. 35요. 사실 일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여기 조정의 폭이나 일수가 좀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큰 파동의 저점과 저점에 걸린 시간이 와서 상투를 만들면 생각보다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걸로 중기 상투를 잡고 이제는 빠질 일만 남았다 이렇게 보지는 아직은 않고요. 예, 아직은 조정받고 다시 좀 움직이는 그런 공간이 있다고 보는 사람인데, 잘못하면 이렇게 약간 쌍봉형에 2,500만 가면 걸리고요.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12개월 선행포가 여러분 13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가 좋긴 한데 이게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는 말씀을 드려왔는데, 하여튼 일수로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이제 맨날 일수만 세는 것 같지만 일수도 센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예, 일수도 보고요. 네, 온리가 아닙니다. 일수도 보고 다른 부분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또 이게 이제 가다가 이렇게 획기적으로 맞을 때는 아주 신기하거든요. 예, 사실 제가 어제 이렇게 양봉 나올 때도 장중에 현물을 그렇게 많이 안 들였어요. 예, 한 이틀간은 계속 조금 몸을 사리면서 있었습니다. 왜냐? 미국은 이미 변화일을 채웠고요. 우리는 조금 더 가긴 하는데, 예, 우리도 곧 변화일이 오니까 이러면 되게 주도주가 바뀌거나 꺾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코스닥이거든요. 이거 목표치 계산을 하면 또 재미있습니다. 목표치 계산을 하면. 자, 여기 이제 올라갈 때 25, 26일이죠. 요 떨어질 때 보면은 33, 34 비나일이니까 26 기본수지 하나 모자라고 33 기본수지 하나 더 가서 바닥이 됐죠. 얘는 58일이니까 이것 자체는 기본수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보다 보면은 26, 33으로 가면 58이 옵니다. 이것도 기본수지, 변형된 기본수지 중에 하나라고 보셔도 돼요. 여러분 교과서에 보시면 일목금리기 기본수지는 이 숫자는 안 나옵니다. 9, 17, 26, 33, 42, 이제 52, 65, 76 이렇게 주로 나가거든요. 근데 이것도 나다 보면 이렇게 26, 33으로 걸리면 이런 숫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가면서 이제 43 기본수지, 42에서 상토 쳤죠. 그러기 전에 보시면 26 기본수지 잠깐 흔들고요. 33, 34 기본수지 잠깐 흔드는데 결정적 하락을 안 합니다. 그죠? 안 합니다. 예, 이때는
뭐 그냥 가다가 이게 이제 요 고점에서 보면 일목이 76기본 수치, 바닥에서 보면 43. 그래가지고 조정 왔는데 이게 이제 3월 14일 외국인들이 장중에 코스피 선물을 23,700개 약대리던. 근데 여기 오히려 바닥이 되고 올라갑니다. 그죠? 이게 이제 17일 올라와가지고 어제 장대 항복 만들고요. 오늘 65 변화일에 이제 이 조정이 왔습니다. 조정이 왔는데 그래도 오늘 에코프로비움이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빨간불이 좀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꼬리를 좀 감고 코스피보다 덜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0.78. 그런데 하락 종목은 물론 뭐 1200개, 1100개 이렇게 장중에 가고요. 그런 한편으로 지수 분위기에 비해서는 하락 종목이 그렇게 상승 종목이 한 300 이상 나올 정도로 나름 또 가는 테마는 가는 이런 좀 특이한 행태를 보였는데 여기서 목표치는 여러분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간 폭을 이렇게 다시 올리면 N값이 879가 나오는데 870이 왔고 시간 마디에 왔습니다. 그러면 좀 높은 확률로 단기 상투이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 목표치와 시간이 동시에 왔고요. 이것도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 때렸고 중간에 너무 쉬지 않고 올라서 좀 지표들이 좀 과열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일수, 그 다음에 미국의 일수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실 미리 제가 방송 녹화를 못해서 사실 지나고 이제 뒷북이 되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카페에 오시면 공개 시황으로 자료들 올려드리는 게 있습니다. 제가 유료회원들 제도, 유료회원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 예고를 하고 시황에 자꾸 답을 드리려고 하지는 않아요. 공개 자리에는.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여러분께 힌트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회원제는 시황에 올해 1개월에 11만 원이고요. 3개월 33만 원치를 드리고요. 지수 회원들은 1개월 27만 5천 원인데 요새 지수 휘파람 소리 납니다. 오늘도 뭐 추세가 엄청, 어제도 추세 엄청 이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여튼 장중 선물이 매도가 많았는데 2009년 이후 한 14,000, 5천 계약 이렇게 선물 매도를 많이 한 날 그 다음날 동향을 보면 한 반은 그 다음날 오르고요. 반은 그 다음날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움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가 오늘 새벽에 끝난 미정시하고 그 앞날 지표를 하나 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날 보시면 4일이죠. 미국 노동부 구인 이직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게 확 줄어버립니다. 자, 고용 지표가 일단 딱 나빠집니다. 그 다음에 간밤에 보면 이게 이제 ADP 민간 고용 이게 숫자가 26만에서 14만, 예측이 21만이었는데 쇼크 수준으로 줄어버립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ISM 비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전달에는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고용지표 개선과 함께 시장의 그러니까 경기 침체 우려를 할까 이런 것들은 오히려 감소시키고 뭐 노랜딩 가능성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가운데 연준은 당시 기준입니다. 고용지표도 좋고 이런 비제조업 서비스 쪽 이쪽 지표들도 좋고 막 이랬기 때문에 좀 경색으로 갈 수 있는 그래서 올해 금리 인상 최고 한도랄까 이 가이드라인이 더 올라가고 이렇게 매파로 가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보시면 50 기준 위에는 있습니다. ISM 제조업 비제조업 이 기준들은 50입니다. 50 PMI 지수. 그런데 51.1로 나오죠. 그러면 전월 55에서 54.5 예측에 51이니까 아주 크게 빠르게 빠진 겁니다. 이거 그다음 고용지표 연속 안 좋으니까 미국 현지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경기 침체 우려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뭐 표현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배드 뉴스. 나쁜 소식이 굿 뉴스다. 좋은 소식이다. 그건 즉 고용지표가 나빠지고 이런 것들이 나빠지면 물가지수를 좀 잡을 수가 있고 연준이 경기 침체를 우려해서 금리 인상 속도랄까 긴축 정책의 강도와 속도를 늦출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호재다
라고 받아들이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쁜 뉴스는 그냥 나쁜 뉴스로 받아들입니다. 이 물꼬가 좀 변한 게 바로 SVB, 실리콘밸리 이 금융 리스크가 터져버리면서 그때부터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또 금융 리스크가 터졌을 때는 그것 때문에 경기 침체, 그래서 물가를 좀 찍어 누리는 효과가 나올 수 있겠다. 그러면 연준이 금리 인상 강도가 줄겠는데 하는 이런 쪽으로 또 일부 우호적 해석도 있다가, 근데 지금 당장은 그냥 배드이죠, 배드입니다. 그냥 나쁜 뉴스는 나쁜 뉴스로 받아들여 버리는 상황이 되어 있고요. 오늘 밤 이제 곧 그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오는데 현재 예상으로는 안 좋다고 나와요. 지금 여러분 조금 올라오네요. 여기 보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현재로는 살짝 는다고 나옵니다. 이거 큰 건 아닌데요. 근데 물론 이제 실제 발표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는다는 이야기는 고용이 나빠진다는 얘기죠. 그건 앞에 구인하고요. ADP 민간 고용하고 다 지금 고용이 나빠졌잖아요.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일 되면 이제 바로 이제 3월 실업률하고 고용 지표가 나오는데 현재 보면 이게 전월보다 고용이 준다고 나와요. 그건 고용 지표 나빠지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은 고용 지표 나빠지고 경제 지표 나빠지면은 악재로 받아들이잖아요.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경기 냉각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일 미국은 이제 부활절 휴장이라서 이 지표에 대한 반응이 월요일 날 나오고요. 그 결과를 우리는 화요일 날 보겠지만 현재 별로 희망적인 부분이 현재로서는 사실 조금 안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겁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숫자들이 별로 우호적이지 않는 걸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용 부분의 악화, 냉각이 물가 지수에 도움이 되겠는데 하면 호재로 가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다 그랬죠.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이 변화일이 지나가면서 시장이 뭔가 분위기가 살짝 조금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고용지표와 다음 주 초 미국의 반응이 나올 때까지는 지수에 대해서 우선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현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건 이제 월요일날 장중에 이렇게 이제 장 초반에 제가 고탈력주를 드리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장 중반에 이제 유망한 패턴들이 나오거나 이러면 이제 올려드리는데 제논 보시면 이미 이제 가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한 13% 정도 떴는데 이렇게 이제 가다가 이렇게 요거는 딱 가르치고 갔습니다만은 올려놓고 한 2, 3일 정도 도지형 나오면서 잘 안 빠지는 종목들은 아주 예의주시하셔야 됩니다. 이 경우는 일봉의 전환선을 타고 간 꼴이긴 한데 이게 지금 장중 눌리다가 지금 돌아가죠. 초반에는 약하다가 딛고 끌고 갑니다. 이 패턴이 이제 좋다고 소개드린 것이고요. 그 뒤에 이제 아시다시피 이틀간 상가가 나왔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는 가지고 계시면 파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GN원이 어떻게 끝났는가 하면 그 원봉이 나왔는데요. 어디 가버렸어? 그냥 치면 되지. 잉태선이 나와버렸죠. 아니, 잉태선이 아니라 완전 장학형이 나와버렸죠. 이거 오늘 올라오면 파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고요. 오늘 이제 개장 전에는 물론 BNT가 보고서가 있어서도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소개드리는데 시초가에 플러스 7.27 시작해가지고 26%까지 갈 때 한번 보십시오. 장중에 분봉이 이탈이 있는지 그냥 갑니다. 이건 이제 원봉이고요. 장 초반에는 3분봉도 보는데 쭉 보세요. 전혀 추세 이탈이 없다가 여기 가서 20선하고 뒤고 가죠. 이거 작은 화면으로 보시면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22평하고요. 일목에 기준선 여기서 이탈 나오죠. 이걸 추세 매매를 하면 여기서 청산하면 됩니다. 이 뒤에는 후행 스핀도 물론 떨어지고요. 그러고 난 뒤 얘가 힘이 있으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건 안 그런데요. 힘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올라가다가 대개 이제 급등한 종목들이 이 정도 선에서 수평하다가요. 오후 1시 반 2시 정도에 구름치고 다시 올라가는 것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 매매하면 한 번 더 매매 자리가 나옵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개장 전에 이제 CS윈더, 요것도 올라갔다가 장이 나쁘니까 떨어져 버리는데 시가에 2.3, 장중 고가가
9% 정도. 요건 이제 뉴스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CNC한테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뉴스 관련주가 역시나 중국하고 그 문제, 예, 유니온 머티입니다. 어제부터도 그렇고, 네, 계속 중국하고 지금 약간 대립적인 이런 것들, 그래서 자원무기와 이런 게 지금 뉴스가 나오면서 올랐는데, 이건 그 유니온 머티의 장중 분봉을 놔보십시오. 일목균순을 지지를 하죠. 그럼 이게, 예, 이렇게 꺼보시면 거의 절반이잖아요. 3,245원이 기준선이 지금 지나고 있고요. 여기 지금 장중 저분이 3,240원. 야, 요건 제가 장중에, 예, 이 그림도 가지고 보내드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장이 뭐 좀 이렇기 때문에, 예, 그 유니온 머티나 유니온 히토리들하고 오늘 뜨는 것이 크게 몇 개 없기 때문에 이 테마만 간다고 소개는 드리고 문자는 보내는데 이 종목을 이렇게 캡처 떠가지고 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법이랄까 이걸 이제 설명을 드려놔서 보시면 기준선 있죠? 예, 이제 이 축선이 똑같잖아요. 선행스핀이 전체 상승의 절반. 이런 그림이 나오면 그냥 이 파동이 절반입니다. 딛고 기준선 20 이래가지고 가버리는데 상가가 가버렸습니다. 유니온 머티가 상승으로 가는 기반이 되는 기사나 재료나 이런 부분들은 미리 제가 제공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 그림들 한번 잠깐 이렇게 볼만한 거 있는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밑에를 좀 끌어올려야 돼. 이거 4일날 장중입니다. 4일날 아니다. 3일로 가야 됩니까? 3일로 가면 이제 하이드로 리튬도 3일날 요 패턴. 예. 이게 당일 상승했다가 중심 누르고 치고 나가죠. 하이드로 리튬이 이런 식이고요. 이제 그 제노는 여기 이제 분봉 신호인데 원봉 기준 딛고 튀고요. 여기서 이제 매수 신호 뜨고 가고 있는 그림이고요. 그냥 일목으로만 보면 이탈했다가 여기 지지. 이게 중심축선입니다. 사실 이 좁은 폭이 중심축선입니다. 구름 하단 딛고 올랐다가 구름 딛고 날아가는 그림. 이 월요일날 그림입니다. 월요일날 제가 장중에 보여드린 그림이고요. 선물도 최근에 가격박스나 추세 매매가 대단히 재밌는데 요거 잠깐 보여드리고요. 그럼 이러한 일목균형표의 정배열 추세 매매 방식은 사실 이거는 30분봉인데요. 30분봉을 보면 여기 27, 28일 이제 기준선을 올라타고 역시 이평선을 올라타죠. 그러고 나서부터 기준선 지지하고 기준선을 안 깹니다. 여기서 깨집니다. 이 추세 매매를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수익 구간이 되고요. 장중에도 아까 보신 것처럼 원봉이나 3분봉 가지고 장중 추세 매매를 하기도 하고요. 예,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활용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이건 제가 장중에 보여드리는 이제 틱 차트입니다. 틱 차트. 아침에 출발하고 여기가 중심이고요. 제가 그날은 이 가격 차이가 이제 10틱 박스 이러면서 이걸 딛고 딱 돌아갔는데 그리고 눌림 주면서 여기 이제 기준선을 정확히 지지를 하죠. 예, 지지를 하고 이게 322.20이든가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시가 갭 상승했다가 뚝뚝 누르죠. 이게 약 한 1p 정도 되고요. 그러면서 중심 지지하고 그 다음에 추세 타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보시는 이거 틱 차트고요. 이게 딱 1시간 동안 여기서 첫 이탈, 둘째 딛고 갔다가 여기서 이탈이 따닥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추세입니다. 아침에 이거 선물 이걸 다 먹은 그런 상황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예. 간단하게 잠깐 남은 시간 이런 걸 조금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어제는 이제 또 상승 추세가 중간에 벌어지는데 이건 아니고요. 장중에 그려놓은 그림이 어디 갔나 모르겠네요. 이게 좀 복잡합니다. 이게 좀 복잡한데 이게 원봉입니다. 원봉인데 가다가 여기 보면 시간 마디들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 뭐 이런 보시기 복잡하실 거예요. 복잡하실 건데 여기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 이제 요 시간 마디 딛고 가고 시간 마디 딛고 가고 시간 마디 딛고 가고 이런 식으로 요건 이 안에서도 분봉 시간이 조금 활용되는 건데 지난 그림 남이 그린 그림을 보시면 좀 이해가 힘듭니다. 근데 아무튼 어제는 초반에 이제 등락 혼조 보이다가 11시 지나고부터는 시가 회복하고 난 뒤에 수급 개선되고 그다음에 그 전날 사실 그러니까 어제 아침 기준으로 미증시가 2차전지 뭐 테슬라니 2차전지가 아니라 테슬라 전기차니 반도체니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우리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사실 올라갈 때 조금 의아해하긴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일본도 1% 이상 빠지고 미국이 저렇게 빠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가? 근데 좀 시작하니까 수급이 좋으니까 왼수물 사고 그죠? 기본 현물 사고요. 왼 현물은 때렸지만 따라가다가 꾸익꾸익 따라갑니다. 따라가다가 어제까지 17변화일 딱 채우고 종가국가에 양봉을 만들어 놓고 오늘 아침에 엎어버렸지 않습니까? 그 보시면 이게 어제 수급이거든요. 기관 계속 사고요. 외인 현물 팔다가 조금 회복되고요. 외인 선물이 이렇게 만개 가까이 장중에 이렇게 뭐 질러버리면서 지수가 계속 올라간 겁니다. 사실 이건 뭐 지나고 보여드리는 그림이긴 한데 장중에 이런 이제 나름 추세장이 펼쳐졌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주 기가 막힌 추세가 나옵니다. 제가 이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개바락 출발해 가지고 이제 수급 아까서 그냥 밀어버립니다. 밀어버리고요. 그 초반 급락이 나온 이후에는 이제 약간 등락이 약간 박스로 움직이다가 여기서 잠깐 322.50까지 반등이 옵니다. 오는데 문제는 이제 그 11시부터 다시 엎어지기 시작하면서 수급이 계속 내리 엎어버리죠. 그래서 다시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데 이건 보시는 건 지금 450틱 차트이고요. 기준선을 단 한 번도 못 넘어갑니다. 여기 2시 반 지나서 이제 319.15 저점을 찍고 난 뒤에야 한번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스닥 급등하고 코스닥 심지어 외국인 현물이 좀 들어오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계속 현물 들다 눌러버리고 해가지고 거의 종반까지 이렇게 추세를 탔습니다. 여러분 뭐 현물 매매를 하시든 지수 매매를 하시든 어느 날에 이런 역배일은 이제 하방이겠고 그죠? 아까 제가 현물 장중에 추세 타는 그림 보여드렸죠. 그것이 원봉이든 30분이든 15분이든 뭐가 되든 정반대로 양운의 긴선을 타고 가면 이건 내 거다 하고 자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뭐 중간에 시간 마디다라고 계산해 놓은 것인데 복잡하죠. 50에서 잠깐 정반에 돌았는데 이건 원봉입니다. 원봉. 원봉이고요. 뭐 이런 마디 오면 잠깐 돌아는 가는데 안 되잖아요. 여기서 좀 꺾어버리고 궁극적으로 수급이 안 되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저렇게 때려야 되는데 무슨 수로 돌겠습니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 뭐 지나간 그림들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잘 이렇게 대응을 했고요. 여기서는 잠깐 위수신호가 뜨기도 했지만 그 이후에 뭐 수급과 동시에 엎어되니까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마디가 어떤 게 왔냐면 제가 60분 봉을 하나 보여드렸나 아까 이거였죠. 내려오면 이제 상승하면서 완전 정배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려오다 보면 수많은 지선을 만나겠죠. 30분 지선도 있었고 60분 62편 구름도 있었고요. 근데 이거 다 깨졌습니다. 수급이 안 좋으니까. 근데 그렇게 오다가 최종적으로 바닥이 오늘 종가 전에 만들어진 자리는 올라오던 이제 상승 추세선의 하단에 살짝 딛고 거기 뒤집지는 못하고 멈춘 상태에서 맞췄다는 그것만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상승을 하거나 하락을 할 때 사실 어디까지 갈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가다 보면 이제 시간 가격만이 만나며 세밀하게 한번 뛰어내렸다가 들어갔다 하긴 합니다. 하긴 하는데 사실 지나고 보면은 그런 일 가만히 있는 게 더 낫죠. 나은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밀 줄은 모르니까 그래서 낙폭이 과다한 상태에서 뭔가 매듭이 오면 잠깐씩 한 번씩 잘라보기도 해요. 그런 다음에 밀리면 또 매도를 치면서 가시라고 제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게 기본입니다. 여기는 틱 기준선 살짝 한두 틱 넘어가는데
떨어지고 여기서는 닫고 돌파 못합니다. 예, 2시 반 지나서 이제 돌파하고 근데 여기 걸려있죠. 구름 하단이 딱 걸려버렸잖아. 1차 장선 돌파하고 2차에 걸려버리고. 근데 요 정도 나오면 이 분봉매매하는 보조지표나 이런 것들은 매수 신호가 뜨거든요. 거기서 더 가고 수급이 좋아지면 터지는데 안 되니까 또 주저앉은 거죠. 결국은 수급이 안 되니까. 지금 이 그림에서는 기름표의 구름 하단 중기장이고요. 상단이 장기장이고요. 그 다음 기준선 일목안에서는 단기라 그러는데 이게 26일 같으면 단기는 아니죠. 그 일목산의 시대에는 뭐 단기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튼 역별 가속화될 때는 대개 전환선 타고 떨어지고요. 기준선 돌파를 못합니다. 그나마 급락 처음에 들어오고 좀 반등할 때 이제 기준선 살짝 넘고요. 그러면 여기 구름 하단이 2차 장선이 되고요. 이 둘 다 뚫지 못하는 한 우하방이 맞습니다. 올라갈 때는 이 반대고요. 요거 하나만 별거 기법이랄 것도 없고요. 기억하고 계시다가 실제 이런 장이 벌어지면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럴 때는 우리가 이제 몰라서 매매를 못하는 게 아니고 용기가 없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중간에 나 뛰어다니는데 올라가니까 이거 따라가 마라. 현물도 그렇지 않습니까? 장중에 선물이든 뭐든 다 그렇습니다. 양운이의 완전 정배를 기준선을 타고 가고요. 수급이 오른 방향이면 대체로 이 주식은 추세를 잘 타고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외인 선물 한번 보세요. 엄청나게 질러댔죠. 9,000개까지 마이너스 3,500에서 이런 구간에 방금 보는 이런 이제 추세 나온 거 아닙니까? 나오는데 이거 다 지나가 보면 결과는 모르지만 진행되는 중이라도 나 양운이의 기준선 타는 동안은 안팔레 방식 가능합니다. 이게 어려운 경우에는 수급이 충돌하면서 저렇게 깼다 tas다 이러면 힘들죠. 그럴 때는 이제 2차 지지선 이걸 활용하기도 하고요. 사타바라타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냥 지고 가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중간에 목표치 계산한다 하고 시간 맞춰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가다가 매듭이 걸리면 하면 이제 나왔다가 추세 안 깨지네 그럼 또 사자 이러면서 가기도 합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나가고 있는데 기왕에 최근에 만들어진 그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공지사항을 여기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가죠. 그거 뭐냐면 여러 현재를 뭐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뭐 저 나름으로는 상당히 재미있게 진행이 되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파생의 경우 기본은 데이트레이딩입니다. 스캘핑은 아니어도 그랬는데 아무래도 뭐 조금 생업에 종사하시거나 직장에 계시거나 이런 분들이 따라하기 조금 힘들다는 분이 있어가지고 한 60분 분봉 정도로요. 느긋하게 매매하는 분들은 그룹을 따로 빼내가지고 장중에 잘게 보내드리는 시황이나 이건 아예 안 보내고요. 한 60분, 30분 정도 S 신호 뜰 때만 쏴드리는 그러면 어떤 때는 며칠 가다 한 번도 안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 뭐 하루에 한두 번 나오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잠깐 제가 한번 이걸 가져와서 한번 보여드리면 1월 달에 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그건 이제 이런 기준수만 가지고 매매하는 건 아닌데 지난 1월로 가보면 여기 보시면 이런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그래요. 데이 트레이딩 하지 말고 그냥 이거 추세 타고 가는 게 더 수익이 크지 않을까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장중에 움직이는 게 그 잔파동이 누적이 되기 때문에 수익이 괜찮은데 그게 안 되면 여기 한번 보죠. 기준선 타죠? 기준선 이탈이 여기서 옵니다. 여기 이제 기준선 올라타죠? 기준선 이탈이 여기 옵니다. 또 이 2월 여기인데 1월 달에 수익이 대단히 크게 납니다. 근데 매월 이런 장이 올 리는 없지 않습니까? 자, 이런 장 걸리면 골치 아픕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약간 신호방식의 매매는 그 하단을 잘라놓고 이런 등락장일 경우에는 사실 방법이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 좀 길어지는데 기왕 진행되면서 보니까 약간 이게 그다음에 이제 채널을 만들거나 추세 채널을 만들거나 박스를 만들면 이제 여기에 이용 방법으로 매매가 있죠. 그러니까 돌파나 골든크로스의 매매를 하면 꼬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러고 나면 고상투 나오고요. 역별 나오고 나면 고바닥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물론 이걸 역이용해가지고 매매하는 방법, 수익을 내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냥 가만히 약간 신호를 묶어두고 보면 이 구간에는 수익이 잘 안 납니다. 안 나는 대신에 이게 나오면 그냥 시세가 수익이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매매 신호가 지금 1월 이게 며칠입니까? 1월 한 3일경에 나오고요. 거의 한 여기쯤이나 1월 11일이나 1월 17일 가야 이게 매매 신호가 나와요. 그동안은 그냥 매매 그냥 포지션 지고 계속 가는 겁니다. 여기서 그렇습니다. 하루 이틀 3일 한 4일 4, 5일 그냥 가요. 근데 이런 구간은 또 다르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나는 느리게 한번 해보겠다 하시면 가입하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그룹을 따로 묶어 가지고 따로 제가 매매 가이드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요거 여기서 매수 신호 나왔다가 오늘 여기서 60분 봉은 매도 전환 신호가 아침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매도를 가지고 있죠. 포지션이. 그래서 최근 매매로는 여기서 매수, 여기서 오늘 이제 롱숏이 교체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매매하면 이런 변화일날 급등을 하면 미리 롱을 좀 줄이긴 합니다. 단 개수가 이제 여러 개일 때 하나면 뭐 우스개 좀 씻고 벗고가 안 된다고. 옷이 한 벌이면 씻을 동안은 벗고 있어야 되거든요. 씻고 벗고 안 되고. 근데 두 계약, 네 계약 이렇게 혹은 여러 계약이 되면은 분할 정리가 가능하죠. 맥점에 왔을 때 1분은 추세를 태우고요. 1분은 맥점에서 끊어보는 거죠. 근데 또 가면 또 태우고요. 이렇게 이탈하면은 전부 정리하고 매도로 들어가요. 이 부분 오늘 장중에 제가 메시지를 계속 보내드렸기 때문에 저 사람 저거 지난 차트가 설명하면 누가 못 먹어 이러실지 모르겠는데 이건 실시간으로 오늘 제가 30, 60 단위 더기서는 매도 전환이 되었다고 말씀드렸고요. 누가 봐도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 정도 발주기가 모른다 하더라도 어제 변화일이고요. 아침에 갭 하락 시작해가지고 수급이 다 때려버리고 지선 이탈하는데 들고 버틸 수가 없는 게 아니라 굳이 그럴 이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올라가죠. 올라가면 또 이거 사면 되잖아요. 여기서 이래가 바로 다 올라가 버릴지 이렇게 더 뺄지 처음부터 누가 합니까? 일단 내 조건이 들어오면 그냥 매도를 치거나 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현선물을 동시에 하고 있어가지고 현물대로 말씀드리고 선물은 선물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원봉 차트고요. 원봉 차트는 오늘 그냥 뭐 긴선 또 한 번도 돌파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그렇습니다. 결과를 놓고 보면 그냥 여기서부터 그냥 매도를 그냥 계속 지고 온 게 다 먹겠네 싶고요. 그 다음에 요 티그로 보시면 여기서 돌파했다가 여기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기 갔다요. 그 다음에 벌써 역배로 떨어지잖아요. 떨어지고요. 300으로 보면은 떨어지다 반등했는데 여기 딱 걸려버리죠. 구름 하단. 자, 길게 말씀드렸는데 뭐 여기 하자면 미국하고 우리 모두 지난 주말 그리고 이번 주에 들어온 변화일 합치 지점에서 미국은 순차적으로 조정이 이미 진행이 되었고 우리는 일수 채워놓고 이제 딱 여기서 조정을 합니다. 대개 이런 정도 일수면 조정의 시간과 가격이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저는 이제 중기 상태로 보고 모두 도망가기보다 오늘 뭐 상당 부분은 정리를 하시라고 그랬는데 그건 가지고 있다가 또 저가 매수를 하면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그리고 내일 고용지표 나오죠. 오늘은 주간신규 실업수당 청구권 쏘고 이건 뭐 영향이 좀 덜할 것 같고요. 고용지표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당장 월요일날 일부 반영이 되고 미증시가 월요일날 금요일 지표를 받아가 움직이는 거 보고 화요일까지 뭐 다시 더 빠지거나 아니면 기술적 반등을 하거나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예상은 내일 고용지표가 별로 안 좋다. 그리고 지금 시장은 나쁜 뉴스는 그냥 꼬지고대로 나쁘게 받아들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것조차도 자체도 보면 시장이 그만큼 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강하면 군 뉴스를 가져가거나 악재보다는 호재를 반영을 해서 덜 빠지거나 이랬겠죠. 근데 악재가 그대로 고지고대로 반영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이 시장의 체력이나 아니면은 조정 의사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시면 변화일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미리 보내드리고 미리 해설을 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